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동맹을 맺은 오픈 AI가 정말 핫한데 여전히 AI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구글하고 연합군도 있고 또 메타와 아마존 이번에 테슬라까지 이제 XAI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AI 기술에 앞서서 주도해온 주로 플레이어들의 현황 어느 정도인가요?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오픈 AI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기억에도 생생한 챗 GPT 이걸 시작한 기업이 오픈 AI니까요. 챗 GPT가 나왔을 때 그것에 기반이 되는 모델이 바로 GPT라고 하는 것이었고 세대를 바꿔가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지금은 이제 GPT-4까지 나와서 활용이 되면서 온 세상이 GPT-5를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런 형편입니다. GPT 3.5가 우리가 아는 챗 GPT의 기반이었고 그 모델은 소위 말하는 매개 변수가 1750억 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GPT-4 버전은 이후에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GPT-4 터보도 나왔고 GPT-4V 비전도 나왔고 최근에 GPT-4O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4O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성 비서라고 할까요? AI 비서.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자비스 같은 그런 비서 기능을 갖는 것이 GPT-4O까지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 하반기에 아마 GPT-5가 나올 텐데 이 GPT-5는 거의 뭐 인간 수준의 우리가 말하는 AGI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겠나 이런 평을 받고 있고요. 오픈 AI가 그렇게 치고 나가는 사이에 아차 한 발 늦은 구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새로운 범용 언어 모델인 제미나이라는 것을 GPT-4의 대항마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아까 말씀드린 멀티모델 기능을 지향하는 그런 모델이 되어 있었고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구글이 제공했던 여러 가지 AI 기능을 통합해서 이제는 제미나이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구글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문가들의 평에 의하면 제미나이가 정교한 개선은 여기저기 있었지만 그래도 GPT-4를 돌파하기에는 좀 약간 부족하다 그런 평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 메타가 또 빠질 수가 없죠. 메타 역시 추론과 계획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AI 모델 라마죠. 라마 3를 출시를 했고 첫 모델을 약간 이제 늦었죠. 메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신경을 쓰다가 AI 모델이 약간 늦었습니다. 그래서 첫 모델 라마 1은 GPT-3보다도 약 한 2년 반 정도 늦었는데 부지런히 따라 붙여서 지금 이제 라마 3는 거의 GPT-4와 같은 시기에 이제 나왔다고 그럽니다. 유럽 쪽으로 가면은 사실 AI 모델 개발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데 프랑스의 미스트랄이라는 회사가 조금 독보적입니다. 유럽에서는. 그래서 독자적인 언어 모델도 만들고 챗봇도 내놓고 해서 유럽판 챗 GPT다 이렇게 불리고 있죠. 민첩하다, 빠르다, 그리고 가성비가 좋다 이런 걸 무기로 해서 오픈 AI나 구글에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미스트랄이라는 것은 원래 지중해, 프랑스 지중해의 북쪽에서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부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미스트랄. 그 다음, 그렇죠. 아마존이 또 빠질 수가 없겠죠. 아마존 역시 다소 늦게 AI 영역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매개 변수가 굉장히 많은 2조 개를 헤아린다는 그런 기반을 갖고 올림퍼스라고 하는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그렇게 크지 않은 스타트업인데요. 구글이나 MS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다 같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미국의 엔스로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챗 GPT에 대항할 수 있는, 감히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다. 이런 인정을 받고 있대요. 모델은 클로드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냈고
그것도 물론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 클라우드 3 정도의 모델이면은 거의 뭐 GPT-4를 능가한다 이런 평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 네. 그 좋은 정보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원래 사실 이 AI의 원조가요. 챗GPT가 이제 대박을 치기 전에 구글이었잖아요. 한국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세돌 구단이랑 알파고 했던 전 세계에서 그 경기를 다 지켜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AI가 원래 선두주제가 구글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챗GPT가 딱 나오더니만 완전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이 AI 산업이 미래 산업이니까 이렇게 제일 먼저 세상에 많이 알렸던 사람들 금방 이렇게 뒤처지고 또 바뀔 수가 있나 봐요. 그게 원래 이제 그 생성 AI라고 해서 AI가 뭔가를 데이터를 많이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프롬프트에 따라서 생성을 해내는 그 일련의 그 기본 기능이 구글이 만든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글은 열심히 이제 기원이 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놓고는 선두주자를 뺏겨버린 거죠. 약이 오르는 거죠, 사실. 다음 질문 또 이어서 해보자면, 애플 얘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책 목차에 애플 왕국 영원할 줄 알았는데 라는 제목이 눈에 띕니다. 아마 애플에 투자한, 그리고 애플을 투자 안 했더라도 주식 투자,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공감을 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모바일 시대를 선도했던 애플이 AI 영역에서는 왜 뒤처졌는지, 또 근데 애플이 그래도 왕자 중에 왕자였잖아요. 분명히 반전의 카드가 있을 거예요. 그 빅테크 기업들 전쟁에서 밀려나가는 것은 아닌지, 저도 애플의 상황이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데 책에 이야기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사실 이걸 보면은 이제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뭐 정말 진리 아닌 진리를 다시 느끼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모토로라 맞아요. 모토로라 같은 회사가 저렇게 정말 몰락하고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잖아요. 애플도 사실 그래요. 불과 글쎄 1년 전, 뭐 어쩌면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애플 괜찮아, 애플이 뭐 무너질 리가 없지,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회사예요. 근데 AI 영역에 딱 들어서니까, 잠시 잠깐 눈을 판 사이에, 한눈 판 사이에 다른 사람들 다 뛰어가고 자기는 뒤에 쳐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참 공교롭게도 챗GPT가 나왔던 2022년 말부터 AI가 자꾸 어려움에 처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최대 시장이 중국인데요. 중국에서 완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가 화웨이한테 밀렸죠. 그 다음에 특히 애플이 장악하고 있던 시장은 프라임 스마트폰 시장입니다. 비싼 스마트폰. 그런데 프라임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AI 기능을 담은 소위 AI 폰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도 삼성전자한테 선수를 뺏겨버렸죠. 그리고는 그 다른 경쟁사들까지도 AI 폰을 막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차세대 먹거리라고 이제 굉장히 좋아했던 비전 프로라는 제품도 판매가 굉장히 부진하고, 더 뼈아픈 것은 야무지게 시작했던 그 애플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포기하게 됐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라는 것도 개발 중단했죠. 이런 여러 가지 일, 그리고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에도 걸려버렸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경쟁력이 막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로 이제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런 애플 왕국에 이제 금이 가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플이 모바일 쪽이든 뭐든 간에 생태계를 이렇게 구축할 때 너무 독점적이고 너무 혼자서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데 AI라는 것이 모델을 개발하고 그거를 서비스로 파생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그렇게 혼자서 될 일이 아니다. 생태계가 이게 오픈되고 개방형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생리적으로 애플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 뭐 그런 이유를 내세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애플이 정말 문화가 어떤 것인지는 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미 2군 주자로 물러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AI에 관한 하는. 그래서 이렇게 때늦은 AI 투자를 이제 애플이 하게 됐죠. 캐나다의 온 디바이스 스타트업
다윈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고 스위스에다가 무슨 뭐 비밀 연구소도 열고 구글의 인재를 영입하고 뭐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현재는 애플 GPT라고 하는 챗봇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쯤 애플은 반격을 할 수가 있을까? 뭘로 할 수가 있을까? 아직은 뚜렷하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아이패드 프로라는 신제품을 내면서 거기에 탑재된 그 첨단 칩이 굉장하다. 그리고 NPU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신경망을 닮은 반도체 NPU가 굉장히 강력하고 그래서 기능이 현저히 좋아졌다. 이 아이패드 프로에 담겼던 이 첨단 칩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일종의 반격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AI 폰도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나오게 된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이제 2024년 하반기 그리고 2025년부터 애플도 정신을 차리고 AI 영역에서도 다시 활발한 개발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애플의 걸어온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좀 생각해보면 애플이 당연히 동양에서는 삼성이고 서양에서는 아이폰이잖아요. 휴대폰 하면 새로운 세상을 열었는데 와 지금 해보니까 엎어진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자동차도 엎어졌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저도 그거 알거든요. 엎어졌고 비전 프로 지금 너무 뭐 500만 원인가 한다고 들었어요. 그 유튜브에서 리뷰로나 좀 봤지 대중화되기는 절대 불가능할 가격이더라고요. 또 배터리도 따로 줄로 이렇게 해서 돼 있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굉장히 많이 시도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잘 된 게 정말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그 전 세계 최고의 대장주라는 애플도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몰락할 수 있다는 것. 주식 투자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영원한 대장주는 없다는 거. 다우 같은 경우도 뭐 제네럴 일렉트릭이 2018년인가 120년 동안 있었다가 이제 사라진 뒤로는 처음부터 유지한 기업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거. 다 계속 바뀐다는 거, 그죠?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를 생각해 보세요. 애플이 한창 저렇게 잘 나가고 아마존, 뭐 테슬라 잘 나갈 때 MS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반전을 하게 된 것이 바로 AI 때문이거든요. 그것도 오픈 AI에 제대로 찍어서 투자를 한 것이 그냥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모릅니다. 뭔가 하나 그렇게 제대로 방향을 잡으면은 순식간에 또 다시 올라설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제가 이제 주식 투자자라면 단일 종목보다는 ETF가 나을 거 지수에 그냥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거 보면.